안녕하세요, 고은남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2025년 상반기 최종 합격하신 우리 뮬라님 모시고 인터뷰 하려고 이렇게 지금 자리 마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뮬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2025년도 상반기 최종 합격을 너무나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간단하게 우리 이거 보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나이랑 어느 회사 계열인지, 그 다음에 뭐 합격 직무 이 정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9살이고 삼성 계열사의 영업 마케팅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직무가 뭐 쉽게 말해서 영업 마케팅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쪽에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를 수 있는데 영업 관리죠? 네, 맞습니다. 네, 영업 관리고 그리고 나이가 지금 29살, 29입니다. 왜냐, 이 얘기를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성분들 중에 남자랑은 사실 좀 다르잖아요. 나이에 대한 그 인식에 대한 부분이 26, 27 이런 분들 중에서도 나 너무 늦었다, 정말로 많이 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합격을 하셨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선호하는 삼성 계열사에 붙었습니다. 다음 보험회사예요. 삼성 보험 계열사. 그리고 합격 동기들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남자는 당연한 것이고 여자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아무 이슈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입사하신 분들 보면 30 초반까지는 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실 뭐 20대 후반이라 그래서 자기 많아서 걱정된다 이런 거는 사실 나이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게 부족하면 부족한 건 나이는 아니네요. 네, 그럴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까지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일반을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그 나이 때도 충분히 지금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뮬라님께서는 생신입이신지 중고신입이신지, 만약에 중고신입이라면 어떤 쪽에서 얼마의 경험을 하셨는지까지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전 일단 중고 신입이고 손해보험사에서 7년 반 정도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7년 반이면은 네. 엄청 오래 하셨는데, 그 부분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저는 경험이 없는데요, 안 되는 겁니까? 근데 어찌됐건 우리 뮬라님은 경험이 있으셨고, 당연히 동기들 중에서 없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셨을 때 좀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면 좋겠어요. 아는 한도 내에서. 중고이신 분들의 비중, 그 다음에 중고인데 타산업이냐 보험산업이냐에 대한 비중, 요 정도를 대략적으로나마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분들이 좀 감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영업 마케팅으로 입사하신 분들 다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같이 있었던 조가 7명 정도 되었는데, 네. 그 7명 중에서 중고 신입은 3명 정도 됐고, 그리고 아예 생신입이 4명이었어요. 네. 근데 그 3명 중에 한 명이 저는 보험사였고, 다른 분은 타산업 쪽이어가지고, 꼭 중고 신입이더라도 경력이 다 보험 쪽만 있는 건 아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전체로 해석할 수는 없겠지만, 뭐 적게 보면 한 30, 뭐 많이 보면 한 40% 수준이 네. 중고 신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꼭 보험 산업 경력만 있는 건 아니다. 네. 그죠? 이거는 근데 제 인터뷰만 사실 봐도 알 수 있죠. 제가 합격했던 멘티들이 보험 경력 있는 친구들 오히려 적었습니다. 많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가장 최근 합격한 사례들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 참고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력이 7년이나 뭐 7년 반 이렇게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게 나이를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뭐 20대 초반부터 일을 하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살부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그 당시 채용 전형은 그 어떤 채용 전형이었고, 그러면 중간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번에 대졸 신입 공채까지 도전하시게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 좀 간단하게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총무라고 해서 네. 그 지점에 가면 지점장님을 이렇게 돕는 총무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무 직군으로 입사를 해서 좀 근무를 하다가 저 나름의 욕심이 생겨서 지점장 직무에 도전하고 싶게 되어가지고 학사학위를 도전하게 되어서 네. 이후에 학사를 취득하고 다시 취업을 준비하면서 대졸 공채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제가 이제 진행하면서 7년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봐왔는데, 보통의 정신력과 어떤 의지가 아니면은, 하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솔직히, 같이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쉬웠나요? 그 7년의 경험이 뭐 프리패스 이용권이었습니까? 아니면은 뭐 어땠습니까? 물론 어쨌든 퇴근하고 공부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건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고, 지나와서 보니까 이제 그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노력한 부분에 대한 결과를 잘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사실 경력이 워낙 좀 길다 보니까 면접을 보실 때 사실 우리가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5시즌 정도 도전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 하반기, 상반기 이렇게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우리 기간으로 하면은 한 6, 7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해 봤더니 6개월, 7개월 정도 걸렸는데, 면접에서 내가 보험 경력이 있다고 조금 그 부분을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그거는 그거지만 합격하고는 관심이 그거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보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저를 한 번 더 보긴 하셨지만 오히려 질문이 그만큼 날카로웠기 때문에 더 직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상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셔서 그런 부분을 더 많이 준비하고, 또 이제 보험 쪽 경력이 있다고 해서 더 공격적인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좋은 작용도 했지만 혹은 또 독이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만큼 좀 허들로 좀 작용할 수도 있었던 네. 여지도 있었죠. 네. 뭐 물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이제 저희가 면접 준비할 때, 그 다음에 면접 보고 나서 저랑 이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되게 날카로웠어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있다는 것이 반드시 어떤 보장에 가까운 그러한 그 메리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네. 오히려 그렇게 반박이나 어떤 난이도 있는 질문했을 때 제대로 해소를 하지 못해주면 사실 기대치는 이만큼인데 다운되기 때문에 그냥 생신입으로 그냥 가볍게 하는 것보다 네.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좀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이렇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면접은 사실 제가 어쨌든 경험해봤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이렇게 크게 저한테 그 직무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데, 그쵸. 사실 저는 이제 지사트 공부가 제일 아. 그 부분이 사실 저 혼자 준비할 때도 한번 떨어져봤던 경험이 있었어서 네. 더 이제 한번 보고 나서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더 많이 좀 신경 썼던 것 같습니다. 또 퇴근하고 하셨어야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사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굉장히 많이 네, 했었는데, 지사트를 일단 통과하게 되면은 경쟁률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결과물을, 그러니까 면접이죠, 한마디로. 삼성은 원데이라고 해서 1차, 2차 같은 날에 보는데, 거기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네. 어찌됐건 같이 하고 있고 도움을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쉬운데, 지사트 이게 시험 같은 경우는 오롯이 혼자 해야 되는 영역이다 보니까 또 회사도 다니고 계시니까 그 부분이 좀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랑 이제 좀 준비를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좀 도움을 받으셨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저는 다 알려드린다고 알려드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이게 어떤 거는 되게 좋았고 어떤 건 좀 이거는 덜 좋았고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좀 가장 도움이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저는 이렇게 평온하게 얘기를 했다면 그 경험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해 주셨던 것 같고, 제가 그냥 같은 주제로 답변을 하더라도 더
전달력이 있게 네. 더 마음을 울릴 수 있게 네.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저의 역할이죠. 한마디로 뭐 이게 그냥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네. 면접관의 마음에 네. 남아있을 수 있도록 네, 맞아요. 한마디로 맛있는 거를 만드는 게 네. 역할이죠. 가끔 보면 저는 이제 셰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차피 재료는 같은데 누가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지잖아요. 재료는 같아요. 맞죠? 네. 뭐 고기, 야채 같습니다만 누가 요리하고 손질하냐에 따라 이제 호텔로 들어갔냐 아니면은 제가 만드는 뭐 집에서 하는 수준이냐 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1차 면접, 2차 면접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되셔가지고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과 그때 답변 다 공개 가능한 선에서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질문 주셨던 거는 다들 뭐 자기소개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문 주셨고 제가 네. 가지고 있는 경험이 어땠는지 이런 거 물어보셨지만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이제 아무래도 보험적 경력이 있다 보니까 네. 다른 지원자들보다 정말 답변은 어나더 레벨이다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상품적으로 변액보험을 아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그 상품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셨었어요. 그거 답변하기 쉽지 않은데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면접을 준비할 때도 제가 경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좀 더 승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이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직무의 지식이 더 어느 정도 이 7년에 대한 경력을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사실 면접을 준비하면서 좀 보험 상품에 대해서 더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딱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이제 전액보험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전액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가입자로서 이런 수익률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환급금을 조회했을 때 환급률이 낮은 거를 보고 저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일단 저도 같은 가입자로서 고객을 충분히 공감해주겠다. 한 후에 이제 그 이후에 투자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고객에게 케이스를 제안해서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설득을 하겠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부분은 고객님이 이제 고객이 선택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들 그 답변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네. 저도 설득됐습니다, 지금. 이미 저도 설득당했어요. 이 정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준비하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말 편하게 하셔서 그렇지, 그냥 망망대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하면은, 갈피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질문을 주셨을 때도 이런 상황,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한 또 질문을 저한테 하셨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사실 소스를 몇 개만 주셔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시키는 능력이 굉장히 좀 뛰어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제 기억에 우리 뮬라님께서 어찌됐건 또 기존에 경험했던 타사이기 때문에 그 진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썼다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그걸 또 체크를 하시려고 하셨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다르고 관심 갖게 된 이유나 다 다른데 이거 진정성 이거 너무 추상적인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떠한 방향을 잡고 준비를 해야 됩니까? 나 진짜 여기 일하고 싶고 내 꿈이다. 이런 거 어떻게 좀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일단 진정성이라고 하면 그만큼 설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설득적인 부분은 내가 정말 경험한 바를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회사랑 나와의 접점 어떤 부분에 대한 공감을 얻고 내가 이 회사여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 경험을 살렸던 것 같아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던 거로 기억해요. 그리고 이제 중고이고 경험이 있고 타사 경험이 있고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매 그 질문들마다 다 우리가 예상을 해와서 준비를 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잘 해주셨던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은 조금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20대부터 정말로 바쁘게 걸어오셨는데 이제 총무직군부터 해서 회사 다니면서 학위도 도전하시고 학위도 되게 좋은 곳에 도전을 하셨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삼성 계열사 공채까지 좀 어떻습니까? 이제 좀 마음이 놓이시나요?
네, 20대의 딱 끝자락에 딱 뭔가 마침표를 일단 네, 잘 마무리한 느낌이라서 일단 네. 행복하고 네.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시작될까에 대한 또 설레임이 또 가장 더 크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많은 멘티들을 제가 함께 했고 인터뷰도 했고 합격도 시켜왔지만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거의 사회생활 기간이 저랑 살 크게 차이 안 납니다. 이래저래 다 합치면 진짜 뭐 8년 이렇게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근데 20대를 그렇게 남들 쉽게 말해서 남들 뭐 쉴 수도 있고 노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럴 때 계속 일하면서 또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도전하셔서 쟁취해내셨고 지금 이제 가장 원하는 곳에 또 취업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제들은 사실 지금까지 걸어온 것보다 훨씬 저는 쉽다고 저 자신합니다. 이거 이 정도만 하시면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절대 뭐 부담으로 작용 안 하실 거세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보시는 분들이 또 이제 9월이면 또 금방이에요. 하반기 채용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떤 애티튜드로 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게 무작정 뭐 한다고 내가 했던 행동들이 곧이곧대로 내 취업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 여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추상적인데요. 질문은 추상적이면 답변은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일단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막상 시즌이 되면 그때그때마다 자소서를 쓰고 면접 준비하기 바쁠 것 같아서 네. 내가 일단 이 직무 혹은 어쨌든 가고 싶은 회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삼성을 준비하신다면 사트를 또 사트를 무조건 해야 되죠. 네, 미리 준비하심이 진짜 편한데 과정을 준비하는데 너무 편하시기 때문에 네, 미리미리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또 정말 저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걸려서 한 것이 아니라 되게 제가 생각했던 기간보다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됐던 부분이 있어서 좀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좀 포기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계속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입사 전에 바쁜데 또 와주셔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삼성의 딸로서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임직원 할인할 때 가전제품 살 때 연락드려도 되나요? 아, 네, 그럼 물론입니다. 네, 보온 남은 연락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멘티들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농담이고 너무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삼성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것만큼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2025년도 상반기 삼성 계열사 최종 합격하신 우리 율라님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